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절기에 사용하는 등산 장비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 봤거나 그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좀 등산 커뮤니티 눈팅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장비라는 것이 워낙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등산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은, 저는 보통 이런 모습으로 등산을 합니다. 네, 하절기에는 보통 이런 모습으로 등산을 하고요. 반팔과 그리고 반바지, 그리고 등산화, 그리고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방 메고, 네, 그리고 보통 바이저를 많이 사용하고요. 여러 가지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자세한 거는 뒤에 하나씩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절기에는 보통 이렇게 다니고요. 좀 바람이 많이 불고 춥다 싶을 때는 네, 이렇게 바람막이를 겉에 하나 더 입고, 보통 하절기엔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좀 만약 추울 때를 대비해서 보온 의류도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데, 자세한 내용은 조금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등산화부터 좀 설명해 드리면은, 제가 하절기에 주력으로 사용하는 신발은 이 신발입니다. 예, 호카오네온의 스피드고드 4 와이드 버전 모델이고요. 하절기에는 거의 이 신발 신는다고 보시면 돼요. 비 오는 게 아니면은 거의 이 신발로 다니는데, 제가 이 신발을 2020년 10월쯤에 구매를 했었고, 그 이후에 한 500km 넘게 이 신발을 착용을 했습니다. 진짜 겨울 빼놓고는 계속 착용을 했고요.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5 모델이 나왔는데, 저는 4 모델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와이드 모델인데 그냥 일반 모델도 하나 더 있어서 이거 다 쓰고 그거 아마 쓸 때까지 다음 모델은 구매를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자세한 건 리뷰가 있어서 더보기란에 설명 보시면은 리뷰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리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달라진 것이 뭐냐면은, 이 호카오네온의 제품들이 좀 내구성의 이슈가 많은데, 저는 이걸 한 500km 정도 탄 상태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밑창에 좀 많이 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접지력이 조금 떨어진 게 느껴지는데 아직은 좀 탈만하고요. 한 올해 정도까지는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옆창은 좀 많이 떨어졌죠. 네, 이 미드솔이 많이 너덜너덜 거리는 걸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 스피드고트4 문제가 여기 앞포가 이렇게 벌어지는 게 문제라 그래요. 자주 떨어진다고 하는데 저도 덜렁덜렁 거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자세히 안 봤는데 진짜 꽤 심하네요, 이거는. 뭐 이런 상태이고, 저는 뭐 가볍고 발바닥 피로 안 주고 접지력 좋아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모델은 가방입니다. 제가 현재 하절기에 주력으로 사용하는 가방이고요. 가방 모델은 카일일 거예요. 아마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케일인가? 카일인지 케일인지 저가 기억이 안 나네요. 케일의 소요라는 모델이에요. 케일은 좀 경량 백패킹 가방 만드는 데로 유명한 회사이고요. 국내 회사입니다. 케일 태백, 그리고 뭐 마리 롤탑 이런 것들이 좀 유명한데, 저는 그 중에서 소요 18리터 모델입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9버전이고 현재는 리뉴얼된 버전이 나왔어요. 여기 옆에 이렇게 줄이 추가로 돼갖고 옷 같은 거를 안에 안 넣고 여기 바깥에 결착할 수 있는 형태로 업데이트된 버전이 있습니다. 가격은 한 10만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10만 8천원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그래도 잘 씁니다. 좀 리뷰를 제작할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모델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5, 6분짜리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긴 해요. 제가 이 가방을 고른 기준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 등산복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운동복 복장도 있는데 그 둘 다에 어울려야 된다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로 저는 무게충이기 때문에 가벼운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가방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물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물을 여기 이 물통 1리터가 2개가 양옆에 들어가야 되는 모델, 이 3개 기준으로 모델을 몇 개 놔두고 고민을 했었고,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모델이 미스테르 렌치의 쿨리 모델이던가 한 20리터쯤 되는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과 이 모델 중에 고민하다가 저는 이걸로 구매를 했는데, 완전 100%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그래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가볍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예쁩니다. 예쁘고, 그리고 여기 앞에 망사 수납 공간이 굉장히 편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고, 이 단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 뚜껑이에요. 이 뚜껑이 조금 불편합니다. 한 손으로 열고 닫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로 트렁크에 넣어야 될 경우에는
좀 불안하니까 이렇게 한 번 더 묶어줘야 되는 게 조금 좀 번거롭고, 여기 끈을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고 다니는 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또 하나가 안쪽에 수납 공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수납 공간이 안쪽에 귀중품 넣을 수 있는 곳이 있긴 한데, 이것 외에는 딱히 수납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우치를 하나 더 가지고 다닙니다. 안 그러면은 물건 찾을 때 손 넣어서 몇 번을 이렇게 휘저어야 돼서 굉장히 좀 번거로워요. 그런 거 빼놓고는 꽤 괜찮습니다. 이렇게 물건 결착할 수 있는 곳도 잘 되어 있고 꽤 만족하면서 사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참고로 오늘 제품은 99%가 다 제 돈 주고 샀는데 협찬받은 거 이 제품입니다. 이 가민 인스팅트 2 솔라 모델인데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전혀 불만 없이 사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만약 이 모델이 고장 난다고 하면 똑같은 모델을 또 고민할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원래 가민 시계를 오래 썼었습니다. 비보 액티브 3를 한 3년 정도 썼었고, 이거 쓰기 전에는 가민 인스팅트 1 모델이죠. 1 모델을 좀 썼었는데 좋게 협찬을 해주셔갖고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장점이 뭐냐면은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설악산 서북능선 종주로 12시간 정도 다녀왔는데, 그때 12시간 타고도 50%가 넘게 남아있었어요. 한 56% 이 정도 남아있고, 스펙상으로는 이게 태양광 충전이 되거든요. 태양광 충전 없이도 GPS 모드로 30시간 간다고 할 정도로 만족스럽게 사용하는 제품이고, 곧 얼마 있지 않아서 리뷰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아마 다음 주쯤에 올라갈 것 같아요. 정가는 한 50만 원 정도 되는 제품입니다. 다음 의류를 좀 설명해 드리면요. 일단 모자부터 좀 설명해 드릴게요. 모자는 저는 이렇게 4개 정도 돌려 쓰는데, 예전에 소개해 드린 거 먼저 소개해 드릴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아크테리스 칼버스 바이저이고요. 한 4년 정도 썼는데 아직도 쨍쨍하고 너무너무 만족하고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거는 칼버스, 똑같은 칼버스기예요. 칼버스 캡이죠. 이것도 만족스럽게 쓰는데 저는 사실 땀이 너무 많아서 모자 형태는 위에 있으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걸 더 많이 씁니다. 바이저 형태를 좀 많이 쓰고요. 둘 다 굉장히 좋습니다. 땀 흡수 정말 좋고요. 저는 모자가 없으면 등산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얼굴에 땀이 굉장히 주룩주룩 흘러내려가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요. 이 모자나 바이저를 쓰는 용도는 햇볕을 가리는 용도보다는 머리에서 나는 땀을 흡수하는 용도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땀 흡수 정말 빠르고요. 다만 땀이 마르는 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도 얼굴에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 중입니다. 보시면 노고가 약간 좀 때가 탄 게 느껴질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많이 썼어요. 한 35,000원, 45,000원 요 정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비교적 근래에 새로 들인 모델인데, 이거는 구데프터눈의 에어로바이저라는 모델이고, 이거 두 개는 리뷰 영상이 있거든요. 리뷰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리뷰 영상 댓글에 어떤 분이 굉장히 추천한다고 댓글 달아주셔갖고 한번 사봤습니다. 11번가 그 아마존 직구로 쿠폰 매겨서 3만원 좀 안 되게 줬던 것 같은데, 만듦새는 아크테릭스보다는 조금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장점이 뭐냐고 하면은 접힌다는 게 보관이 좀 용이하고요. 그리고 머리 크기를 좀 조절할 수 있다는 게 그나마 좀 장점이고, 그리고 챙이 더 넓습니다. 그래갖고 비교적 햇볕을 좀 잘 막아준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럭저럭 쓸만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땀 흡수가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매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쓰고, 이것도 나쁘지 않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굉장히 또 등산하시는 분들한테 유명한 모자 중에 하나죠. 아웃도어 리서치 OR의 스위프트 캡이라는 모델이고 한 33,000원 정도 구매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크테릭스 이 칼버스 캡만큼 꽤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산지 사실 많이 안 돼갖고 제가 뚜껑이 있는 형식은 잘 안 쓰게 돼요. 너무 더워요. 저는 땀이 더 많이 나요. 그래서 잘 안 쓰게 되고, 머리 안 감은 상태에서 운동하러 나갈 때 쓰는데 땀이 잘 마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겹으로 돼 있고, 이 안쪽 안감은 이렇게 좀 메쉬처럼 돼 있어 갖고 통풍이 굉장히 잘 되고 땀을 흡수 잘하는 재질로 돼 있는데,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등산하시는 분들이 쓰는 모자 중에 제일 유명한 캡 모자 하면은 이 두 개인 것 같아요. 칼버스 캡이랑 OR 스위프트 둘 다 나쁘지 않은 제품들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꼭 하나를 더 산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를 색깔별로 몇 개 가지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만족하며 사용 중입니다. 다음은 티셔츠인데, 저는 그냥 속건 티셔츠, 그냥 반팔 티셔츠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그냥 적당한 가격에 기능성 티셔츠 중에 보통 고르고, 요즘 입는 거는 여기 언더아머에서 나온 이 티셔츠랑, 그리고 이거는 얼마 전에 좀 몇 개 샀는데 네파에서 나온 속건 티셔츠입니다. 기능성 티셔츠 이 두 개 그냥 입고,
근데 다만 저는 검은색만 입습니다. 왜냐하면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갖고 무조건 다 젖거든요. 여름에 무조건 다 젖어갖고 검은색이 아니면 사람들이 병 걸린 것처럼 쳐다봐요. 그래서 굉장히 부끄럽기 때문에 그 땀이 젖어도 좀 티가 안 나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그냥 기능성이라고 표기된 티셔츠 중에서 좀 저렴한 모델로 샀습니다. 좋다 나쁘다는 없는데 그냥 입을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좋은 거를 한번 입어보자라고 해서 하나 샀어요. 이게 파타고니아 캐펠린 트레일 쿨 반팔 모델이거든요. 굉장히 아마 속건 티셔츠 중에는 가장 유명한 제품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게 한 $35 정도로 제가 해외에서 직구를 했는데 제가 뭐 파타고니아 제품 다 스몰 있거든요. 토렌쉘도 그렇고 아론에어도 그렇고 다 스몰 입는데 이것도 스몰 샀는데 살이 쪘는지 너무 좀 이게 좀 짧고 그리고 좀 꽉 끼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등산할 때 못 입어봤어요. 그래갖고 좀 아직 리뷰를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살을 좀 빼고 좀 설명할 예정이고 좀 비싼 티셔츠들 한번 써보고 싶어요. 좋다는 것들 있잖아요. 뭐 아크테리스나 아니면은 또 요즘 좀 잘 나가는 게 오들로 7택이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사실 너무 비쌉니다. 이건 그래도 $35면은 한 4만 원, 4만 5천 원 뭐 이 정도잖아요. 이 정도는 살만한데 이건 한 15,000원 이 정도밖에 안 줬거든요. 아크테리스나 이런 모델은 뭐 티셔츠 하나에 8만 원, 9만 원 가버려갖고 사실 좀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서 못 샀던 게 좀 있어요. 근데 한번 좀 제대로 된 거는 얼마나 좋나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은 좀 있습니다. 혹시 뭐 아시는 제품 중에 좋은 제품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바지 좀 설명해 드리면은 예전에는 보통 다 이거 입고 다녔어요. 이거는 데카트론에 산 러닝 반바지입니다. 제가 반바지를 5인치를 좋아해요. 7인치는 너무 다리가 짧아 보이고 3인치는 너무 야해 보이고 5인치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5인치 반바지 중에 좀 저렴한 게 데카트론이 좀 가성비 브랜드잖아요. 이게 한 15,000원 정도 줬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 중입니다. 이것만 2벌 입고 이거를 입고 보통은 등산을 많이 했습니다. 고무줄이고 그리고 양옆에 주머니가 없습니다. 대신 요 등에 러닝벨트 있잖아요. 등에 여기 휴대폰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딱 휴대폰 사이즈인데 조금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주머니가 없는 게 좀 불편하긴 한데 휴대폰을 넣어야 될 땐 요 등에 넣으면 돼갖고 좀 괜찮긴 합니다. 근데 저는 달리기도 가끔 하기 때문에 달리기 할 때도 쓰고 등산할 때도 쓰고 하면은 꽤 만족스럽게 사용 중입니다. 내구성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한 1년 넘게 썼는데 아직 뭐 특별하게 이상 없이 사용하고 가성비 괜찮은 제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 근래에 산 건데 이거 너무 쪼글쪼글해졌네 들고 오다 보니까 뭐 커뮤니티에 좀 추천이 있는 것 같아요. 화이트 워터 보이즈라는 데서 나온 제품이고 이것도 5인치 반바지입니다. 네, 이것도 뭐 허리 고무줄이고 안에 이렇게 좀 맬 수 있게 돼 있고 이거는 뒷주머니도 있고 그리고 양옆 주머니도 있습니다. 솔직히 좀 만족스럽긴 한데 이게 얼마냐면은 27,000원, 28,000원 정도 주고 샀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입고 있는 거는 그냥 27,000원. 이거는 카고 모델이어갖고 32,000원인가 이랬을 거예요. 5,000원 차이 났는데 만족스럽습니다. 만족스러운 게 뭐냐면은 재질이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재질 뭐 방수라고 하는데 부들부들하고 굉장히 편해요. 신축성이 있는 건 아닌데 뭐 반바지니까 신축성이 굳이 필요하진 않죠. 부들부들하고 진짜 굉장히 시원합니다. 재질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에러가 뭐냐고 하면 이거 등산할 때 편하다라고 판매하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관계자가 볼지 모르겠지만은 등산 바지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 등산할 때 편한 건 사실인데 등산 바지는 주머니가 자크가 달려 있어야 합니다. 이거 주머니 너무너무 헐렁해서 주머니에 뭐 넣고 오르막길 오르면은 휴대폰 떨구기 십상입니다. 전 그래서 일부러 카고로 샀는데 카고가 세상에 카고가 단추나 자크가 안 달려 있어. 세상에 이거 넣어도 이것도 빠지잖아. 주머니가 좀 무용지물이고 주머니에 뭐 넣으면은 이 허리 이 고무줄이 쨍쨍하지 않아서 덜렁덜렁거리는 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주머니를 없다 생각하면은 쓸만합니다. 네. 재질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색깔도 그리고 되게 잘 뽑고, 색깔이 지금 입고 있는 것도 이거거든요. 색깔이 좀 마음에 들고, 가격도 뭐 25,000원 정도면 적당해서 추천을 하는데, 다만 주머니는 없다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저는 뭐 거의 5월달부터 지금 거의 한 10월달까지는 계속 반바지만 입거든요. 거의 반바지만 입는데, 혹시 좀 춥거나 아니면 높은 산, 바람 많이 부는 산 갈 때는 안에 이런 레깅스 하나 입습니다. 레깅스는 이건 뭐 언더아머 건데 한 2만 원 정도 안 되게 주고서 직구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쓰고
사실 전 반바지를 정말 많이 입지만은 반바지를 입으면 안 되는 데들이 있죠. 뭐 예를 들자면은 60, 80이라든지 이렇게 무릎이 바위에 닿을 가능성이 높은 곳들, 혹은 등산로 정비가 잘 안 돼 있어서 풀이 등산로로 들어와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을 갈 때는 긴 바지를 입어야 되는데 그때 입는 옷입니다. 마모트에서 나온 클리프라는 제품이고요. 제 기억에는 한 4만 원 좀 안 되게 주고 샀던 것 같습니다. 만족도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시원한 소재고요. 신축성도 적당히 있어서 움직임 불편함 없고, 무엇보다 착한 게 가격이에요. 4만 원 조금 안 되는데, 아마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검색해봤는데 아직도 재고 많더라고요. 여름 등산바지 찾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선택지 중에 한 곳인 것 같아요. 저도 반바지 안 입으면은 이게 최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는 반바지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두 벌이나 입는데 거의 안 입긴 하는데, 네, 반바지 안 입고 등산복만 입으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하는 여름 반바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양말 좀 소개해드리면은, 저는 양말 뭐 쓰냐면 이런 거 씁니다. 이런 거. 뭐 제품도 없어요. 저는 발바닥에 땀이 없어서 양말 아무거나 씁니다. 이거 그냥 예쁘고 발바닥 도톰한 양말이 있어요. 이거 한 2,000원쯤 줬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샀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데, 그냥 등산 양말이라고 써 있는 것 중에 예쁜 것, 발바닥 도톰한 거, 싼 것 중에 골랐던 것 같고, 요런 거 한 3켤레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 한 6,000원쯤에 3켤레 주고 사갖고 요런 거 쓰는데, 사실 발바닥에 땀 없으면 그냥 이거면 됩니다. 근데 발에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은 이런 거 쓰시면 돼요. 이거는 뭐 스마트울 제품이고요. 스마트울 PHD 미디엄 크 모델일 거예요, 아마. 네, 스마트울이 땀 흡수를 굉장히 잘해줘서 발바닥 땀이 많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받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사봤는데 나는 별 차이를 못 느끼겠다 싶어서 나중에 좀 경험을 하다 보니까 발바닥에 땀이 없으면은 그냥 아무거나 신어도 되더라고요. 그냥 발바닥 푹신푹신해서 충격만 덜 할 수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사면 되고요. 네, 혹시 발바닥 땀 많으신 분들은 요즘 유행하는 게 이게 스마트울 혹은 뭐 단터프 같은 제품들을 많이들 이용을 하시니까 그 중에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하절기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제품, 항상 가지고 다녔던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한겨울 빼놓고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제품이 아크테릭스사의 스코미쉬 후디 모델입니다. 2018년에 샀고요. 한 21만 원 주고 샀는데, 살 때는 진짜 비싸다라고 많이 투덜투덜 됐었는데 정말 잘 쓰고 있고 정말 돈값 한다고 하고 4년 지났는데 아직도 짱짱합니다. 아마 이 제품이 못 쓰는 상황이 오면은 똑같은 모델을 또 살 것 같아요. 정말 18년부터 제가 등산 많이 하잖아요. 18년부터 4년을 썼는데 와, 손끝도 하나도 안 해졌고 벨크로도 뭐 그렇게 거의 멀쩡합니다. 진짜 전혀 문제가 없고요. 앞으로 한 5년은 더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예, 패킹도 요만하게 패킹 되고요. 엄청 가볍고 통기성도 적당히 괜찮은데 바람도 잘 막아줘서 사시사철 항상 가방에 넣어 다니는 거고, 요즘 제가 뭐 고프로 들고서 산에서 영상 많이 찍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옷입니다. 산에 능선에서 걸어갈 때 보통 영상을 많이 찍는데, 능선은 바람 많이 부니까 이렇게 티셔츠 위에 이거 하나 입고서 산을 찍는데 진짜 좀 비싸긴 하지만은 정말 돈값 한다고 생각하고 추천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보온 의류를 여름철에도 한여름 7월, 8월 제외하고는 보온 의류를 항상 가지고 다니긴 합니다. 특히나 일출 산행이나 1박 산행, 저녁, 백패킹 갈 때 보온 의류를 하나는 챙기는데, 오늘 2개를 소개해 드릴 건데 둘 다 챙기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를 챙기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먼저 소개해 드릴 제품은 제가 등산 장비 리뷰 영상을 제일 먼저 만들었던 영상이죠. 아크테릭스 아톰 LT 모델이고, 물론 굉장히 만족하는 모델입니다. 가볍고 따뜻하고 적당히 통기성 되고, 그리고 진짜 여러모로 만능인 제품인데 진짜 만족스럽습니다. 한겨울에는 미드레이어로 사용하면 되고 가볍기 때문에 항상 여행 갈 때도 챙기는 제품인데, 다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스커미시랑 같은 연도에 샀거든요. 이것도 2018년도 모델인데, 이거는 이게 영상에도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살짝 해진 티가 납니다. 이제 예전에는 이제 발수 기능은 아예 기대를 할 수가 없고, 물론 저는 좀 그냥 막 빱니다. 전 그냥 다 세탁기 돌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발수 기능은 이미 다 날라갔고 이 원단이 해진 게 느껴져요. 흐물흐물해져갖고 그게 좀 아쉽고, 얼마나 더 입을 수 있을까요? 4년 입었는데 1, 2년 정도는 더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제품이고 정말 추천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요즘 아토멜티보다 더 자주 사용하는 옷은 사실 이 옷입니다. 파타고니아 아론 에어이고 이것도 리뷰 있습니다. 지난 3월에 20만 원 정도 주고 샀던 모델인데 진짜 이것도 엄청 만족스럽습니다. 이거 아토멜티랑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아토멜티는 방풍이 어느 정도 되는 대신 통기성이 조금 떨어져요. 안에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은 아토멜티를 입고 있으면은 사실 잘 안 마릅니다. 안에 옷이. 근데 이 옷은 통기성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제가 요즘 뭐 운해 본다고 일출산에 딱 도착하잖아요. 그럼 정상 딱 도착하면 땀 범벅인데 그때 이거 딱 입고 있으면은 이게 없는 것 마냥 티셔츠가 금방 마릅니다. 진짜 정말 물을 금방금방 말려줘서 그게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따뜻하고요. 근데 내구성 이슈가 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한 3, 4개월밖에 안 써갖고 아직은 뭐 보풀도 잘 안 일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 중입니다. 정말 땀 많은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추천하고요. 색깔이 예쁘잖아요. 파타고니아가. 색깔도 예쁘게 잘 뽑혀갖고 굉장히 추천하는 제품이니까 따뜻하고 그리고 잘 마르는 플리스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한번 리뷰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거는 물통인데 물통은 뭐 이겁니다.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모델은 이 날진 트라이탄 루프통 1리터고 이 제품을 작년에 2개 썼었는데 1리터가 하나 잊어먹었어요. 에이씨, 안내산악회에 놓고 내린 것 같아. 굉장히 잘 사용하고 뭐 국민 물통입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해요. 하나 사서 오래 쓰실 분들은 쓸만합니다.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하나 사서 오래 쓸 분들은 괜찮습니다. 끓는 물 넣어도 괜찮고 뭐 얼려도 괜찮고 뭐 튼튼하고 뭐 BPD 풀이던가 BPA 풀이라고 해갖고 유해물질 안 나오고 이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뚜껑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리뷰하는 거 안 들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소개해드릴 물통이 얼마 전에 장만한 물통인데 카타딘에서 나온 비프리 정수 물통입니다. 700ml 정도 되는 모델이고 가격은 5만원 정도 안 되게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직구로 샀었고요. 좋은 게 뭐냐면은 계곡물을 그냥 정수해서 마실 수 있습니다. 필터 하나로 1000리터까지 된다고 하니까 한 10년 넘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정수 필터가 들어있어서 설악산 같은데 제가 서북능선 종주 했었잖아요. 서북능선 종주할 때 물 공급이 좀 많이 어려운데 계곡이 껴있으면 물 걱정이 확실히 줄어들어서 굉장히 좀 추천합니다. 근데 좀 비싸고 계곡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갖고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한번 하나쯤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 헤드랜턴입니다. 헤드랜턴은 이건 패칠에서 나온 티키나라는 제품이고 뭐 헤드랜턴은 보통은 패칠이나 아니면 블랙 다이아몬드 제품들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패칠 티키나는 좀 저렴한 모델이었어요. 3만원 좀 안 되게 줬었던 것 같아요. 2만원 후반대로 줬던 것 같은데 기능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버튼 한 번 누르면 1단, 두 번 누르면 2단, 세 번 누르면 3단 그리고 다시 누르면 꺼지고 이거 기능이고요. 각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헤드를 쓰고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서 뭐 자기가 편한 각도로 할 수 있고 그게 답니다. 기능은 이게 단데 트리플 A 건전지 3개 들어가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쓰고 있고 바꿀 생각 전혀 없는데 이게 좀 어두워요. 야간산에 해보면 진짜 밝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이거는 200루멘인가? 최대 밝기가 200루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단이 200루멘인데 저는 3단도 잘 안 쓰고 보통 2단으로 다닙니다. 3단은 아예 틀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안 좋은 거는 저는 2단으로도 충분히 야간 산행 다닐만 하거든요. 근데 주변에 너무 밝은 거 키신 분이 있으면은 그럼 좀 안 보여요. 헤드랜턴 너무 밝은 거 쓰시는 분들 눈 쪽으로 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좀 저는 너무 밝은 거 뭐 물론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주변 분들에게 뭐 민폐일 수도 있고 저는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은 제가 이걸 산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야동 한 15번 정도 했는데 배터리를 아직 한 번도 안 갈았어요. 와 진짜 배터리 진짜 오래 갑니다. 와 처음에는 이게 배터리가 언제 떨어질지를 모르니까 3개를 더 가지고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뭐 이제는 안 갖고 다녀요. 왜냐면 휴대폰이 있으니까. 이 제품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소개시켜 줄 만한 게 제 선글라스는 저는 무게충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무게충이었고 장비에 살 때 무거운 거는 안 사고 경량화된 장비 중에 골랐는데 이 선글라스는 한 4만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근데 가벼워요. 한 25g? 그러니까 선글라스 고를 때 기준이 몇 개 있었는데 가볍고 싸고 평광 렌즈 딱 3개였습니다. 딱 4만원 정도여갖고 와디지 뭐 크라우드 펀딩 뭐 거기서 샀는데 뭐 한 번 써봤는데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별로 색깔이 제 타입은 아닌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인 티슈를 안 갖고 왔네요. 코인 티슈를 몇 가지 가지고 다니고요. 물티슈는 무겁고 일반 티슈는 좀 산에서 아쉬울 때가 있어갖고 저는 코인 티슈를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물에 적셔서 쓰고요. 행동식은 보통 저는 이런 거 먹습니다. 전 산에서 뭐 잘 안 먹거든요. 그냥 내려와서 제대로 먹자는 주의지 백패킹이나 1박 아니면은 산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때우는데 이렇게 3개 정도 갖고 주고 다닙니다. 이거 초코바 그리고 이거는 뭐 프로틴 바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백질 20g짜리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요 3개 있으면은 한 15km 한 6시간까지는 무리 없이 산 탈 수가 있고 6시간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런 거 하나 더 챙기고 그리고 밥류를 하나 더 챙깁니다. 뭐 삼각김밥이라든지 아니면 샌드위치라든지 좀 탄수화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챙겨 다니는 편이에요. 뭐 아미노바이타 이런 것들 많이 드시는데 저도 좋나 그래서 살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던데 그거 어떻게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에 막 3,000원씩 하던데 이건 별로 안 비싸거든요. 이거 한 1,500원 하나. 이거는 뭐 1,000원 안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다니고요. 이제 뭐 장비는 거의 다 소개해 드렸네. 가방에 달려 있는 거 몇 개 좀 소개해 드릴까요? 우선 반다리 인형입니다. 가방에 달려있는 거. 사실 이런 걸 사는 성격은 아닌데 그 오즈의 마운틴 란님이 선물해 주셨어요. 선물해 주셔갖고 사실 다 달려있는 것들 다 란님이 선물해 주신 건데 원래 굉장히 구하기 힘들던 시절에 선물해 주신 거여갖고 감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조금 무거운데 달고 다니면 예뻐서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여기 산타는 제이선 네임택 이름표 이것도 란님이 선물해 주셨고 청계산 앞에 있는 솥솥에서 란님이 직접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제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 그림 몇 글자 쓰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만들면 한 10,000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많이들 가지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 코롱 마크가 있죠. 솥솥이라는 매장 자체가 코롱에서 운영하는 거죠. 이거 달고 다니고요. 마지막으로 제로그램에서 나온 나침반 겸 온도계입니다. 사실은 제가 디지털 온도계를 좀 가지고 다녔었는데 그게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작동이 멈추더라고요. 그래갖고 여러분들한테 뭐 날씨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설명해 드리려고 가지고 다니고 있었는데 영하 5도 이하 되면 멈추다 보니까 란님이 또 선물해 주셨어요. 자꾸 멈춘다고 해서. 네,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나침반까지 돼갖고 굉장히 좋고요. 조금 눈금이 작아서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 다 설명해 드린 것 같습니다. 요 중에서 다 들고 다니고 하절기 장비이고 동계나 봄, 가을은 조금 장비가 다른데 보통은 한 5월부터 11월까지는 다 이 장비로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많이 말씀드리지만 장비라는 거는 자기만 만족하면은 저는 뭘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편하신 거 쓰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컨텐츠를 좀 만들어 봤고요. 제가 더보기란에 제품명 다 적어 놓도록 하겠고 리뷰도 있는 것들은 링크 해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뭐 도움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모르겠네. 좋아하려나? 뭐 어쨌든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